국가가요, 이 치매 환자를 돌보는데 많은 인력을 고용하는 부분은요, 이건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여기에서 고용이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대로 된 분을 제대로 된 월급을 주고 고용을 창출해야 되고, 요즘 한번 보세요. 그 어린이집이니 유아원이니 이런 데서 계속 폭행 사태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왜 발생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전문학교를 나와가지고 그걸 교사를 맡았는데 하루 종일 너무나 일은 많고 박봉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박봉의 직업이 사회복지학과 나온 분들인데 내가 놀란 게 100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렇게 100만 원도 안 되는 절대 저임금에도 그 시간당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걸 어떻게 저희들이야 원래 봉사하려고 했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먹고 살 게 있어야 봉사로 되는 거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빨리 이런 거 좀 고치셔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표가 없어서 그런지 배려가 너무 없어요. 자, 이 지금 사람이 치매를 안 걸려봤으니까 치매의 세계를 모르고 또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죽은 이후의 세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화 같은 걸 보면 가끔 죽었다가 살아온 사람이다 하면서 사람이 죽어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리고 죽은 이후에 뭐 유체 이탈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런 걸 영화로도 만든 게 많지 않습니까? 또 그걸 경험해 보려고 한번 죽음 직전까지 가보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영화도 있고요. 많죠. 그런데 치매에 걸린 사람들은 과연 그 사람의 바라보는 세상은 어떨 것인가, 이런 걸 너무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야말로 표가 없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께서 고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반기문 전 총장께서 그 어디 장애시설에 한번 갔었죠. 실제로 이렇게 밥을 했는데 꽃동네. 꽃동네인데 이게 뭐 가운 입었다고 또 비난했는데 그것도 뭐 자기가 입은 것도 아니고 남들이 입혀준 건데 그런 거 자주 가야 돼요. 가서 판매해 주는데 또 그걸 또 비난하는 이유를 나는 잘 모르겠는데 옷 입었다고 그렇게 비난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대선 후보들이 이 치매 부분이나 이런 것도요, 지금 국민들 다수가 겪거나 겪을 수밖에 없는 거고 앞으로 점점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점점 더 많아지죠. 왜냐하면 이 고령화가 되고 올해 이 사회 수명이 연장되면서요. 그래서 이런 거 들어봤자 잘 이해도 안 갈 거니까 영화를 한 2편 보기 바래요. Away from Her라는 영화하고 아이리스라는 이런 영화. 이 가족이 이 가족 한 명이 이렇게 기억을 잃어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탐구하고 또 그런 영화도 참 많죠. 그런 영화들을 좀 보면요. 그죠. 대표적인 영화가 두 개죠. 아주 내일 검색을 해보면은 치매에 관한 영화는 굉장히 좋은 영화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영화도 있고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 그것도 맞습니다. 일종의 젊은 나이에 겪게 되는 치매 현상이다, 이래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슬픈 일이 없죠. 그래서 왜 우리 OECD 세계 경제 부국 12회 국가에서 왜 이렇게 치매에 대해서 관심을 안 두는지 역시 뭐 표가 없어서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자, 치매 환자 표가 없어도 그분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대선 후보들을 구경하기를 원합니다. 자, 원장님, 우리가 이제 이 코너를 하나 만들기로 했어요. 인생 영화 내지는 인생 소설, 또 인생 무슨 팝송, 뭐 인생 또로또, 또로또를 좋아하시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물을 건데 오늘은 인생 영화로 어떤 영화를 하나 추천하시겠습니까? 역시 뭐 시네마 천국이 이제 우리의 첫 영화로 좋은 주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상당히 이미지를 관리하면서 이 대중들이 좀, 특히 여성들이 감동을 받을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시네요. 시네마 천국은 중년 남자 이야기입니다. 뭐 원장님이 호스텔이라고 해서 그 영화로 뭐 톱으로 사람을 한 20명, 30명을 죽이는 그런 엽기 영화를 내가 인생 영화다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영화를 누가 좋아할 사람이, 그거는 그냥 킬링 타임용이죠. 그거는 인생 영화를 할 수가 없죠. 저런 걸 보고 죄짓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반면 교사라고 그래. 근데 이게 그건 제 정신과사 친구가 저보고 말을 해주는 건데, 우리가 좋은 영화나 좋은 책만 보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는 딜리트 기능이 있잖아요. 물론 딜리트해도 이제 하드디스크에 각인되지만은 컴퓨터나 뇌나 좀 비슷한 게 한 번 각인되면은 지울 수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하드디스크도 완전히 막 그냥 가루로 내지 않고서는 다 복원해 내잖아요. 아무리 딜리트해도.
제가 이게 예. 원장님 말씀에 의미가 있는 게 예. 어릴 때 진짜 영화를 많이 봤어요. 저는 뭐 안정효 씨가 할리우드 키드라는 소설을 썼는데 예. 제가 진짜 할리우드 키드였습니다. 예. 뭐 학교 다닐 때 맨날 3일 삼성극장에 보림극장에 예. 우리 학교가 그 앞에 있었거든요. 예. 중학교 고등학교가 두 개다. 예. 땡땡이 쳐가 거기서 영화를 보는 게 낙인 사람이었습니다. 예. 어릴 때 서부 영화를 너무 많이 봤고요. 서부 영화가 이 권성징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함 소주, 마카로니 웨스턴. 아니 그것도 저는 또 이게 이 미국의 고전 웨스턴을 좋아해가 좋아했거든요. 거기 미국의 하이눈에 보면 예. 예? 악당에 맞춰서 혼자 싸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서부 영화를 너무 많이 본 이런 일정 때문에 그게 각인됐을 거예요. 장애가 좀 왔어요. 뭔가 하면 항상 어떤 순간에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는 쓰잘데없는 사명감에 사로잡혀가 좋은 일 있죠, 뭐 그거는. 그렇다고 제가 뭐 그렇게 정의롭게 뭐 이렇게 자격도 없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항상 꼭지가 돌아가 예. 쓸데없는데 그냥 센 사람들하고 이 싸움이 붙어가 예. 인생이 이렇게 좀 그게 아마 영화에 각인된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딱 각인되면은 그게 지울 수가 없대요. 너무 멋있더라고. 예. 예? 총으로 고독하게 말입니다. 악당들을 맞서가지고 특히 어린 정의를 나이에 그 사춘기 때 그게 인생관이 정립되는 시기 아닙니까? 예. 그 완전히 각인되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뭐 호치민, 뭐 마오쩌둥 책 해봐라 이걸 국민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읽으면은 완전히 각인되는 거예요. 아, 공산주의는 평등한 거구나. 자본주의나 이런 거는 부자만 위한 거. 그렇게 딱 기술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한번 봤거든요. 만화로 되어 있던데. 굉장히 어릴 때 보는 게 중요한데, 뭐 저도 뭐 이 지금 전국에 대해서 뭐 이렇게 보수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또 너무 좌경화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그런 게 있죠. 예. 자, 이 영화는 이태리 영화죠. 예, 이태리 예, 영화죠.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의 영화인데요. 영감독이죠. 예. 여기에 지금 이 지역이 예. 보니까 이탈리아에 실제로 이 중남부 이탈리아에 실제 있는 지명을 맞습니다. 거기서 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떠나는 예. 그 주인공 소년이 이제 이 떠나는 예. 어른이 돼서 이제 이 동네를 탈출하지 않습니까? 예. 그 살바토레라고요. 그렇죠. 예. 거기에 그 역도 실제로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화를 이 상영을 하던 예. 그것도 이 백에다가 예. 영화를 쏘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마을 주민들이 다 보고 배를 타고도 보고 그렇죠. 그것도 또 실제로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걸 갖다 시실리에서 찍었던 것 같아요. 시실리. 예. 예. 시칠리아. 그래서 이 영화의 스토리는 뭐 원장님이 좀 한번 소개를 해보시죠. 기억이 안 나면 제가. 어릴 때 그 시실리 섬에 있는 시골 극장이죠. 그쪽에서 마을 사람들이 다 이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사랑하는 남녀가 키스하는 장면이 딱딱 끊기는 거예요. 예. 예, 그 당시에도 무슨 금열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두체 무솔리니 시대였나요? 그 그렇죠. 시대가. 네. 예, 그러니까 뭐 그것도 군부 독재잖아요. 1934년. 예, 파시즘. 그러니까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존경하는 그 영사 기사가 다 모아놓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꼬마 이름이 토토인가요? 예, 토토죠. 예, 토토가 예, 살바토르인데 이제 예. 줄여서 토토라고 토토가 부르죠. 왔는데 그렇게 와서 그 이제 영화관에 이제 몰래 개구멍으로 극장에 들어가서 예. 나이가 든 예. 이 영상 촬영 예. 기사하고 친구처럼 지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나이를 초월한 할아버지와 소년의 진정한 우정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예. 할아버지 그 사람이 필립 로아르가 이 알프레드라고 이 촬영 기사 예. 역을 했는데 예. 몰래 야한 장면들을 잘라가지고 그렇죠. 편집해놓은 거를 그 꼬마한테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꼬마가 그걸 보면서 정말 인생 감동을 받으면서 영화에 대한 꿈을 키워가죠. 예. 근데 나중에 이제 극장에 불이 나가 예. 그 촬영 기사가 눈이 멀죠. 예. 그 꼬마가 이제 촬영 기사가 되죠. 예. 근데 꼬마가 감독이. 아니 그 나중에 돼. 아, 예. 동네에서 그 극장에 네, 지가 맞습니다. 이 촬영 기사가 돼. 옛날에 우리 때 영화 보러 간 거 기억납니까? 그때는 담배도 피웠잖아요, 예, 극장에서. 그렇죠. 예. 근데 2류 극장, 3류 극장 혹시 기억납니까? 기억나죠. 저는 부산에 보링극장을 많이 갔고요. 보링극장은 3류고 이 사이트를 할 때는 1류지만 3일극장, 삼성극장은 2류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데 예. 그 2류 중에서도 핫발이 2류죠. 예. 뭐 대형극장이나 왕자극장 이런 데가 핫발이 2류, 상층 2류고 예. 이런 데는 조금 늦게 오죠. 예. 근데 그 친구 영화 찍은 데가 3일극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예. 친구 영화에 보면 막 이렇게 의자 던지고 싸움하는 데가 그거 3일극장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앞에
금성중학교 그 건너편에 배정고등학교를 그 극장을 사이에 두고 왔다리 맞습니다. 갔다리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그때 가서 보면 갑자기 이 재개봉관에서는 필름이 날아가 툭 꺼질 때가 있잖아요. 아 많죠 그럴 때. 그러면 네. 이렇게 하고 네. 막 시끄럽잖아요. 네, 그러면 또 나오면 또 박수 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런 시절에 거기에는 또 보면 뒤에 임석관 자리라고 합니까? 아 있습니다. 경찰관이 항상. 경찰관하고 학교 선생이 주기적으로 와서 딱 앉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애정행각을 진하게 하는 사람은 괜히 와가 시비 걸죠. 시비를 걸고 또 가끔씩 선생이 후레쉬 이렇게 들고 와가 저 학교 학생이 있는가 예.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럼 그땐 또 동해문과 백두산을 했습니다. 일어나가지고 항상. 아,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고 딱 일어섰다가 그 다음에 대한뉴스 예. 해가지고 또 짤짤짤짤 뭐 박정희 대통령은 뭐 이래가지고 그 지금 젊은이들은 20대들은 아마 상상을 못 할 거예요. 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본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3일 극장에 예. 시험이 끝나고 중3 때였습니다. 예. 그 이 영화를 보러 갔어요. 예. 단체로. 그때는 꼭 시험 끝나면 단체로 영화 관람을 시켰잖아요. 그런 거 있었습니다. 예. 디프라는 영화를 보러 갔는데 음. 뭐 캐리브 해안에 보물이 이렇게 있어가 수중에 다이버들이 찾는 장면. 그런 영화 있었죠. 영화가 시작해서 자막이 딱 나오는데 예. 제클린 비셋 알아요? 알죠. 저 그런 이 요새. 제키 오나시스 닮은 여자. 예, 예. 아주 멋지고 잘생겼잖아요. 아 멋지죠. 예. 제클린 비셋이 얇은 수영복을 입고 바다에 헤엄을 치는데 아 기억납니다. 가슴이 유두가 그대로 비쳐난 거예요. 중학교 3학년짜리 남학생들이 제 옆에 이제 국어 여학생이 저 국어 선생님이 여학생이 아니고 여선생님이 예. 한 분 계셨는데 저를 좋아해가 옆에 앉혀라 같이 봐자 하고 옆에 앉혔어요. 예. 그런데 화면에는 그것도 처음에 이 들어오는 씬이 길어요. 예. 자막이 한 3분을 나오는데 3분 내에 그냥 투명한 수영복을 입고 이 유두가 이렇게 다 비치는 이 제클린 비셋이 아 그 자막 처리 안 됐어요. 그냥 다 나오던가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신기하네요. 예. 그래가지고 와 저걸 보고 있어야 되나 땀을 봐야 되나 되게 순진했네요. 우리 선생님도 보니까 얼굴이 벌거신 것 같고 아 그래가 예. 진짜 그 순간이 내가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지금 또 기억이 나오겠습니까? 프랑스 이번에 대선 후보가 40대인데 그분이 학교 선생님만 결혼했죠. 아 30살 많은 32살인가 많은 아니 마크롱이라고 예예. 아 32살이라니까요. 30살. 네. 대단하네. 고등학교 다닐 때 예. 자기한테 음악을 가르치던 선생 네, 그때 선생은 애가 3명이나 있었는데 네. 그 선생하고 이렇게 하다가 좋아져가 이러니까 집에서 떼가지고 그렇죠. 걔를 멀리 보냈어요. 그렇죠. 집은 좀 부자였던 것 같다. 네. 걔가 이제 소르본느 대학이니 뭐 이래가지고 일찍 출세를 했어요. 금융계통에 있다가. 그래가 30대 초반에 장관을 했어요. 경제부 장관을.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뒀는데 걔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 이 선생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어요. 집에서 난리가 났다는데 네. 결혼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뭐 이야기는 자세히 안 하겠지만 에로 영화가 될까봐 개인 교수 같은 뭐 개인 교수 봤어요? 봤죠. 네. 거기에 보면 이 전설적인 엠마누엘 부인 예, 나오죠.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엠마누엘 부인이 개인 교수 그거 보면 선생하고 소년하고 이렇게 같이 되는 거 아닙니까? 프랑스 나라는 뭐 그런 게 전혀 대선 후보에 전혀 뭐 타치가 그런데 이제 그냥 중요한 거는 뭐냐 네. 진정성이 있냐라는 분 아니 근데 그것도 좀 웃기는 이야기예요. 아니 서로 좋아갖고 막 붙어서 격정적인 뭐를 나눌 때는 그때는 진정성이 있지. 그래 정말 좋아한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랬는데 그 사람이 무소속으로 대통령 후보에 나왔는데 예. 공화당에서 나온 사람이 비용이라는 친구가 총리하던 친구인데 마누라하고 자식을 갖다가 뭐 월급을 보좌관을 해가 준 게 한 10억 7, 8억 이래 나와가 뭐 불법은 아닌데 좌우간 떳떳하지 못하다 해서 문제가 터져버렸어요. 아웃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리 르펜이라고 극우 정당이 지금 1위를 가르고 그 다음에 공화당 후보는 그냥 비실비실해져 버렸고 예. 이 사람이 3등을 달리고 예. 그 다음 사회당은 또 후보가 시원찮아요. 예. 이것도 시원찮고 그러다 보니까 무소속이 지금 할 수 없이 대안으로 1등이 가게 된 거예요. 41살인가 지금도 나이가.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자기보다 30살 많은 과거에 이 선생님과 결혼한 이 친구가 프랑스를 통으로 먹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참 그게 저도 기억나는데 이제 중학교 3학년 이야기에도 네. 저도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옛날에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영어 선생님이 저를 굉장히 아꼈어요. 그리고 또 음악 선생님도 참 이렇게 좋아요. 그때 기억나는 그래도 게 격정이 없었구나. 뭐 중학교 3학년에 뭘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그 선생님들이 저를 아끼고 정말 진심으로 지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굉장히- 뭐, 나는 또 지금 무슨 이거 그게 마크론 같은 스토리가 나오나 해서 개인 교수 또 이야기하면 쓰시나 했더만은 그런 얘기 할 수가 뭐 없죠. 그런 모범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빼고 우리가 이런 프로에는 좀 끈적끈적하고 이렇게 좀 해야지. 그런 제가 또 요번에 말 조심해야죠. 안 그래도 금년에 감조치가 있거든요. 초등학생 관람가는 빼고요. 아무튼 그런 말은 제가 있더라도 말을 할 수가 없죠. 예, 상상이 몇 개 크고. 하여튼 근데 어떤 묘한 연정이랄까, 이 선생님이 정말 내를 아끼고 좋아하는구나. 그런 뭐 소나기 소설 있잖아요. 소나기 소설. 그런 묘한 아니 그 연정 그런 거 느꼈어요. 연인이라는 프랑스 영화 봤어요? 봤죠. 여기 베트남에 예. 과거 식민지 시절에 예. 이 중국의 돈 많은 화교와 예. 가난한 프랑스 집에 어떤 딸내미가 예쁜 여자죠. 예쁜 애가 거기 이제 그 돈 많은 게 육아이겠죠. 양가이 양가에. 양가이하고 이렇게 만나서 정사를 나누는데 제가 그거는 한국에서는 다 이 뿌옇게 처리했거나 모자이크 처리한 것만 봤잖아요. 그렇죠. 덴마크에 제가 출장을 갔는데 카트 안 된 걸 봤네. 옛날에 예. 그런데 한국 식당을 갔는데 식당 주인이 예. 제 대학교 선배예요. 예. 그래서 또 친해져가 술을 먹다가 보니까 예. 나중에 우리 집에 가서 또 한잔 하자 해서 내가 호텔 갔다 오겠다고 갖고 온 팩 소주를 다 가지고 우리 선배한테 주려고 거기서는 팩 소주가 귀하고 비싸니까 비싸죠. 예. 그 들고 가니까 이 선배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또 좋은 또 술을 양주를 냈어요. 그 양주를 냈는데 텔레비에 보니까 덴마크에서 이제 금요일 날 밤이라고 영화를 연인을 트는데 거기는 보니까 카트 안 해요. 헤어가 뭐 그대로 다 나오더라고. 그게 1990년 정도에 나온 영화인데. 저는 그때 이게 저기 저 뭐야 뭐 신길동인가 대학 다닐 때 예. 재개봉관에서 학교에 데모도 하러 가기 싫고 공부도 하러 가기 싫어가지고 재개봉관으로 가가 돌면서 하루 종일 영화만 본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그 영화를 그 영화도 참 좋은 영화죠. 그 당시 인도 차이나가 원래 이제 프랑스 식민지였잖아요. 예. 그때 식민지 시대하고 묘한 그런 데카당스라고 할까. 예, 그래 갖고 끝에 보면 이제 그 여자가 이제 이 꼬마애가 이 파리로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잖아요. 배 안에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중얼중얼하는 예.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멋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영화를 쓴 그 예. 작가가 여자 작가가 예. 자기보다 한 30살 이상 어린 남자하고 살았죠.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 영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또 그런 일이 지금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사람한테 또 그때 그 여자가 그랬다는 걸 보고 저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외국의 프랑스는 특히 프랑스는 그런 게 많네요. 로리타 신드롬이라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 이 고전 명작 시네마 천국을 이야기하다가 어쩌다가 이런 또 인생은 어차피 다 사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기와 크리스탈 같은 에마누엘 부인 이야기 비슷한 걸 하고 있으니까. 그건 좀 틀리죠. 이게 영화 감독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떠나는 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 촬영 기사가 됐는데 예. 동네의 아리따운 여인을 사랑하잖아요. 예. 근데 이 촬영 기사가 이게 하찮은 직업이다 보니까 여자가 다른 남자를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예. 충격으로 괴로워하는데 이 나이 많은 알프레도라는 촬영 기사가 너 여기 떠나라. 로마로 가라. 그렇죠. 큰데 가서 성공해서 다시는 여기를 돌아오지 마라. 그렇죠.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알프레도의 환송하에 그 아까 말한 실제로 시칠리에 있는 역에서 기차를 타고 떠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첫 영화의 장면이 알프레도가 죽었다는 부고를 받고 그렇죠. 이 친구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데서 사실 영화 첫 장면이 시작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 영화 장면 중에서 이제 그때 부고를 받았을 때는 이탈리아의 최고로 유명한 영화 감독으로 성장을 한 자기가 이제 한 50대 초반 정도 된 그 맞습니다. 나이에 유명한 영화 감독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고향으로 와서 그 극장에 가서 이제 그 영화의 제일 감동적인 장면이죠. 어릴 때 알프레도가 토토한테 틀어준 키스 장면들, 명신들을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눈물을 줄줄 흘리죠. 그때 음악이 나오잖아요. 예. 시네마 천국의 주제가 따라라라라라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 진짜 가슴이 좀 벅차지지 않습니까?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대개 우리 이제 50대 지금 초중반이죠. 저 이제 50대 후반인데 되게 이제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되게 이제 좀
세속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이제 학교 다닐 때 추구하는 거는 정의와 어떤 낭만 같은 걸 추구하는데 실제 삶은 또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진부하고 뭐 어쩔 수 없이 또 뭐 정의를 어긋나게 행동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 감독이 꼭 그랬잖아요. 막 그 많은 여배우와 연문도 뿌리다가 예. 아주 그냥 너무나 지쳤는데 알프레드의 부고를 받고 그 어릴 때 순수함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어떤 지금 우리 시대, 우리 나이 때 뭐 지금 아마 되게 우리 프로를 보시는 분들이 뭐 그런 나이대가 많을 것 같아요. 뭐 또 나이 드신 분도 그렇지만 굉장히 공감을 주는 영화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에 한 번 더 다시 보고 싶은 영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시도 있었잖아요. 4.19 때 이 정의를 이렇게 토하면서 울분을 붓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예. 다시 만나서 이제는 뭐 집이 얼마나 크냐 이야기하고 그렇죠. 예? 어디 사는지 어디 물어보고. 사느냐고 물어보고 자식은 뭐 어디 다니냐고 물어보면서 그렇죠. 술잔을 나누다가 쓸쓸히 예. 헤어졌다. 예.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예. 저는 학교 때 이 모임이나 이런 꿈을 안 잊으려고 30대 중반까지 후배들하고 어울려서 있었어요. 학교에 모임을 만들고. 아, 그랬군요. 그랬는데 이제 30대 후반에 이제 접어드니까 점점 다 흩어져 가게 되더라고. 그 그렇습니다. 순간들이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근데 이게 세상이라는 게 이치를 좀 늦게 알았죠. 남들은 20대에 다 아는 걸 그렇더라고요. 세상이라는 게 언젠가는 모든 걸 다 버려야 되고 음. 이렇게 헤어져야 된다라는 게 있다는 걸 굉장히 뒤늦게 알았습니다. 저하고 좀 비슷하네요. 저도 그냥 저는 주위의 사람들이 전부 저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 이렇게 뭐 이 결혼을 해도 자기가 좀 위치가 높으면은 상대방 여자한테 좀 돈도 많이 받고 이런 사람들이 더 저는 다 안 그런 사람이 더 많은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이제 제일 그거 한 부분은 예.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거의 안 했어요. 수업도 그 대학 다닐 때 안 들어갔고 고등학교 때는 놀러 다닌다고 영화 보러 다니고 그 어깨 힘주고 놀러 다닌다고 예. 수업을 잘라냈고 예. 대학교 가서는 데모를 빙자해서 논다고 또 수업을 잘라냈고 중학교 때도 가끔씩 땡땡이를 쳤고 제가 이 성실하게 공부를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한 번도 없어요? 진짜로 성실하게 공부를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아, 같아요. 그럽니다. 그런데 예. 누가 나보고 진짜 고시 공부하라 했으면 지금 유명한 검사가 됐을 건데 아무도 그런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야는 묵기가 아니다 생각했는가. 어떤 권력에 대한 의지보다는 또 사회 정의에 대한 의지가 더 컸겠죠. 아 그것도 조금은 있었지만은 그것보다는 좀 낭만이 사실 요즘 제가 이렇게 무슨 방송하는 기계처럼 뉴스 브리핑 보는 사람들은 황 소장님 좀 즐기십시오, 쉬십시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원래 좀 낭만이 넘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게 말하는 게 낭만적인 네, 방송 그러니까 아닙니까? 영화도 그리 많이 보고 네. 서적도 많이 읽고 네. 남들 다 열심히 성공하려고 노력을 할 때 저는 이렇게 뒷골목을 많이 다녔죠. 술도 뭐 많이 먹고. 성공도 했잖아요 젊을 네? 때. 아이 뭐 성공 뭐 그런 건 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아이고, 자우가 예. 이 한 번쯤은 인생에서 순수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몰두하는 어떤 대가 없는 그렇죠. 노동에 치중할 수 있는 시절이 우리 이 시청자들에게는 얼마나 있느냐는 거죠. 진짜 사람이요. 어떤 결과에 연연치 않으면서 자기가 하는 일에 어떤 좋아서 안 그러면 열정 때문에 정의감 때문에 매몰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얼마나 있느냐. 거의 없잖아요. 없죠. 예.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영화가 상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겁니다. 예. 예. 열정, 영화에 대한 오로지 열정 하나 때문에 자신을 바쳐가지고 이랬는데 그 꿈을 더 키우기 위해서 도시로 떠나서 크게 성공을 해서 무슨 영화제에 무슨 감독까지도 상을 받는 감독까지도 됐는데 자기의 삶은 그 열정이 커졌으면 성공해야 될 건데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공허함을 느끼고 예. 다시 돌아와서 옛날에 다시는 안 올 거라고 생각했던 떠났던 고향의 극장에서 그 영화를 보면서 옛날에 자기가 가졌던 순수함으로 잠시 돌아가 보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극장이 다 없어진 거예요. 제가 옛날에 모슬포에 그 실제 그 극장이 하나 있었어요. 모슬포에 극장이 있었습니다. 하나 있었어요. 예. 굉장히 그 영화관에 이 시네마 천국에 나오는 영화처럼 딱 그런 분위기예요. 이렇게 그 2층에 여러 반원형으로 이렇게 발코니 좌석이 있었고요. 그때 영화를 보러 갔는데 더맨더머라는 영화가 있었죠. 1994년도였어요. 예. 손님이 딱 그냥 저 혼자 짐 캐리가 나오는. 예, 짐 캐리 나오는데 그 영화관이 너무 추억이 남아가지고 근데 뭐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밤에 관객이 한 명인데 예?
그 병원이라는데 극장이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당연히 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런 극장들을 문화시설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예. 전부 다 멀티플렉스가 돼버리고 이때 멀티플렉스하고 옛날에 단관 시스템의 대형 극장 예. 화면이 크지 않습니까? 예. 그 대형 극장하고 지금은 집에서 보는 텔레비보다 조금 큰 그 극장하면 멋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옛날처럼 선명하지도 않아요. 예. 디지털로 쏘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오리지널 필름으로 쏘던 장면은 컬러가 선명했잖아요. 선명했죠. 예. 예. 아날로그를 못 따라오죠. 그래서 이게 무조건 옛날 거라고 다 버려야 될 게 아니라 유지하고 하면서 복합 어떤 이 뭐라면 요즘 구민회관 이런 걸 따로 지을 게 아니라 그런 극장을 하나 두고 그런 걸 가끔은 예. 영화를 하고 또 그렇죠. 가끔 모임도 하고 예. 이러면서 둬야 될 건데 그런 게 다 사라져 가고 그 모슬포 그 건물이 제가 볼 때 일제시대 때 건물 비슷해요. 예. 그거 정말 군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남제주군 정해서 이렇게 했으면 아마 지금 그 모슬포의 하나의 큰 문화유적이 됐을 거예요. 참고로 모슬포는 그 마라도 가는데 그거 아닙니까? 예, 방어로 예, 유명한 제주도 데죠. 그 동그란 데에서 예, 이렇게 밑에 이 왼쪽으로 밑에 예. 있는 그 도시인데 모슬포 참 좋죠. 그래서 그 시네마 천국을 보면서 그 제가 이제 모슬포 있기 전에도 한번 봤었고 또 그 가고 나서도 봤는데 정말 이런 극장들이 우리 주위에서 사라지는 게 너무 슬프다. 아까 내가 예산 나왔지만은 그냥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이런 정말 그러니까 낭만적인 대통령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네. 시네마 천국을 보면서 감동이 막 밀려와가 네. 그 영화에 그 혼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장면을 보던 장면에 음악 주제곡이 또 멋진 게 나오고요. 네. 거기에서 보면서 가슴이 울렁거리지 않는 인간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들을 네. 시네마 천국을 혼자 보게 하면서 네. 이렇게 심박 장치를 달고 눈 테스트. 밑에는 또 이렇게 젖었는가 안 젖었는가 이런 걸 좀 달아가 좋습니다. 그걸 보고도 감동을 못 느끼는 인간은 되면 안 돼. 대통령 되면 안 되는 네. 이게만 농담이 아닙니다. 이거 오죽했으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하겠어요. 예, 사람이요. 네. 인생에서 항상 깜빡하게 살죠. 집값 얼마나 오르냐, 주식 얼마나 올랐냐, 무슨 일자리가 어떻고, 무슨 영업이 어떻고. 네. 그런데 한순간씩은 다 있고 순수함으로 돌아와서요. 네. 가치 없는 열정이나 가치 없는 노동에 몰두할 때. 저는 사실은 35까지는 그렇게 살았어요. 네. 그러다가 제가 이 정치판으로 들어와가 인생이 타락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 약간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글로 지금 살살살 가고 있어요. 최근에 그 라라랜드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아, 있었죠. 아주 그 멋지죠. 네, 그것도 약간 이 비슷한 거예요. 재즈 카페를 하기를 원하는 네. 한 그 열정적인 재즈 이게 색소폰 붙죠. 네. 그 사람이 결국 여자를 한 명 만나서 그러는데 나중에 여자는 성공해서 세속화되고 자기는 돌아와서 재즈 카페를 하죠. 하는 예. 그 장면을 다룬 거죠. 그게 좀 판타지면서도 굉장히 비슷한 류의 영화다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영화는 다 이렇게 어떤 젊은 시절의 꿈과 현실의 괴리 이런 데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영화에 심취함으로 해서 정말 아름다운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룰 수 없는 꿈을 항상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제가 그 비행기나 배 이야기 너무나 웃기잖아요. 근데 이런 걸 좋죠. 꿈에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이 좀 천진난만해지고 저 사람 약간 크레이지한 거 아니야? 예. 그렇게 난 어디에 땅을 살 거야, 어디 무슨 건물을 살 거야,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또 그런 건 또 의외로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도저히 꿈 같은 이야기 이런 걸 하나 간직하고 있으면 또 세상 사는 게 약간 더 좀 아름다워지지도 않을까? 야, 원장님 75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걸렸습니까? 우리 오늘 저희 인생 영화 예. 저기 시네마 천국 이거 좋네요, 이거. 예. 시네마 네. 파라다스죠. 네. 우리말로 파라디소. 파라디소. 예. 예,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예. 혼자서 집에 시끄러운 사람 있으면 다 내보내고 혼자서 이 시네마 천국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 이 한 번쯤은 저렇게 순수하게 열정에 몰두하던 때가 있었다라는 맞습니다. 시절로 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자,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